오늘은 색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이 영상만 보셔도 되지만 색은 좀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반사광이라든지 빛의 위치, 방향, 그리고 톤에 대한 생각들도 또 물의 양에 의해서 연해지고 진해지는 것들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수채화기 때문에 제가 물의 양으로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이거를 아크릴이나 과슈나 다른 것들로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진짜 그 색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지 찾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섞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알고 섞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채화란 도구를 선택한 거고요. 물을 많이 써보기도 하고 적게 써보기도 하는 관찰 과정에서 어떤 식의 톤들이 있는지 먼저 충분히 몸이나 눈이나 감정적으로 느끼셔야 그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너무 생소하고 잘 쓰지 않는 색은 끝까지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원리는 상당히 간단하니까 조금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은 5가지 색 혹은 여기서 제가 블랙하고 화이트를 넣기로 했으니까 7가지 색에서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낙 어릴 때부터 간단한 색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노랑하고 빨강이 만나서 주황이 되고 이런 몇 가지 외우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좀 더 톤의 영역별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선명하고 진한 주황색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연한 주황색을 만들고 싶다면 너무 쉬워요. 빨강하고 노랑 중에 좀 더 약한 친구, 얘가 좀 더 강렬하고 노란색이 조금 부드럽죠. 더 부드러운 애를 비율적으로 더 많이 써주면 연한 색이 돼요. 좀 더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노랑을 충분히 더 많이 섞어주면은 같은 주황이지만 이렇게 2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좀 부드럽고 연한 거, 하나는 좀 더 강렬하게. 둘을 반반씩 섞었을 때 이런 색인데 레드 성향을 더 많이 섞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좀 다홍빛에 가까운 붉은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색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큼, 인지하고 있는 만큼, 또 실험을 해본 만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비율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이런 게 좀 색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내어서 색을 그냥 비율적으로 섞어보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소색을 할 때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물의 비율이라든지 색 서로 상호 간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직접 제가 초록색을 했지만 사실 노랑하고 파랑이 섞이면 초록이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조합으로 제가 초록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물의 양을 초반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 색깔이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일부러 단순하게 보려고 지금 동그라미로 좀 진하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얘를 물의 양으로 분할을 하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다른 파랑과 다른 노랑을 쓰면 더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선은 뭔가를 잘 하려면 알고 있어야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범위를 늘리세요. 여러분 제가 색을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틴트는 모든 기본 색에 흰색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섞으면 나오는 친구들인데 틴트 계열은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충분히 이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초심자들일수록 이런 틴트 계열을 많이 써봐서 색이 좀 부드럽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각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교각 역할을 틴트색들이 굉장히 잘 해주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찍어서 쓰기보다는 이 틴트에다가 플러스 이쪽을 좀 섞거나
이쪽을 좀 섞으면 더 다양한 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색을 할 때 틴트 계열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선명한 색깔하고 이렇게 좀 틴트 계열의 느낌이 다르죠. 우리 색은 정해져 있다기보다 느낌을 보고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어느 비율로 얼만큼 섞는지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을 이렇게 많이 제가 갖고 왔지만 이 중에서도 노란색, 그리고 그냥 블루, 그리고 여기 바이올렛, 이렇게 노랑, 파랑, 보라색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색, 기본 색에다가 노랑을 섞으면 밝은 느낌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파랑을 섞거나 또 이렇게 진한 갈색도 마찬가지인데 파랑이나 갈색을 섞으면 진해져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은 종류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파랑이든 파랑은 다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역할이 뭔가를 굉장히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색이에요. 약간 차가우면서도 진하게 만들어주는 색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보라색은 좀 더 강해요. 파란색이 주는 영향보다 보라색은 조금만 섞이더라도 굉장히 색감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은 좀 잘 써야 되는 색이에요. 농도가 짙은 보라색은 자주 쓰면 너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림이 전체적으로요. 일부러 어둡게 하고 싶을 때는 충분히 쓰셔도 좋지만 그냥 어둡고 뭐 밝고의 모든 느낌이 다 들어가 있는 그냥 그런 조화로운 그림을 그릴 때는 보라색 사용을 좀 조심조심 해주셔야 좋고요. 이렇게 갈색들을 갈색 계열을 섞어주면은 색깔이 다 기본적으로 조금 어두워지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갈색이 갖고 있는 속성이 제가 이 따뜻한 계열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지긴 하는데 따뜻한 느낌으로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긴 하는데 좀 차가운 느낌으로 어두워지고요. 이 보라색은 약간 정말 한 방울만 들어가더라도 확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모아놓은 이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블랙이 나와요. 딱 봤을 때 살짝 노란색이 많이 비율적으로 들어간 친구들은 좀 섞었을 때 색감을 전반적으로 밝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색을 잘 활용을 하시면 어두운 느낌, 밝은 느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 마지 않았던 물이요. 물은요 너무 쉬워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물을 많이 쓰면 밝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노란색하고 이 물 혹은 흰색 이런 것들은 다 밝아지는 기본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이 색이 어떻게 정말 섞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준 녹색인데 밝은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노란색만 섞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밝은 느낌이 나요. 직접 이 색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시고 이걸 선택하셔도 무방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 어떤 블루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블루든 블루 계열을 섞으면 정말 강하고 어두워지는지 한번 봐볼게요. 얘는 지금 아까 보인 초록색에 갈색 계열을 섞어서 어둡게 만든 초록색이에요. 여기다가 갈색 계열을 섞었어요. 근데 좀 제가 진하게 지금 섞었고 기존 색보다 좀 갈색 중에 진한 영역을 섞어서 요런데 지금 카메라로 찍힐 때 이게 여러분 참 아쉽네요. 색을 자세하게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진한 갈색 말고 조금 덜 진한 갈색으로 다시 한번 조색해서 좀 비교가 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두움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과 갈색 두 개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예민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얘는 좀 더 여름 느낌에 가깝고 좀 시원한 느낌이면 얘는 좀 따뜻하면서 어두워지거든요. 이 색에다가 보라색을 섞었는데 이런 색이 됐어요. 진짜 보라색은 조금만 섞더라도 굉장히 어두워지거든요. 갈색을 자주 섞으시거나 보라색을 자주 섞으시는 분들의 그림은 특징적으로 좀 어두울 수 있어요. 좀 텁텁해 보이거나 어둡고 자칫 잘못하면 칙칙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보라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저는 이런 틴트 계열의 보라색을 추천해서 너무 확 어두워지지 않는 중간 계열을 많이 써주시는 게 그림이 덜 칙칙해지는 방법이라고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틴트 계열 중간에 있는 그레이 색들은 정말 활용도가 많아요. 이런 그레이 색을 섞어가지고 쓰게 되면은 중간 톤을 훨씬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사실 중간 톤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 톤이에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법칙들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하나, 지금처럼 얘가 기준이죠. 기준을 두고 그보다 밝은 색, 그보다 어려운 색, 약간 중간 애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기준이 되는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색에서 좀 더 밝게, 좀 더 어둡게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뤄서 그림 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조합이 좋은 색들은 뭐 요즘 어플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 컬러 어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혹은 뭐 잡지책만 보더라도 다 되게 조화로운 색들끼리 어울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조합을 통해서 색을 익혀가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색에 물을 섞어보고 밝은 톤을 섞어보고 어두운 톤을 섞어보시면 저절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초록색을 쭉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부거든요. 사실 더 자세히 여기다 물 농도까지 추가하면 더 많은 색깔의 그 단계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런 단계를 어렵지 않게 이 딱 두 가지 색만으로도 이만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틴트를 추가하거나 블랙을 추가하거나 화이트를 추가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물까지 추가하면 어떨까요? 색을 좀 재미있고 다양하게 너무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것만큼 좋은 학습,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직접 섞어보시고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종이 하나 만드셔가지고 좀 취약한 쪽을 특히 색을 많이 섞어보시면 좋아요. 난 노란색은 잘 쓰고 파란색은 잘 쓰는데 초록색이 너무 어려워. 기본적으로 초록색을 되게 많이들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보여드린 것도 일부러 초록색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초록도 엄청 다양해요. 이런 틴트가 섞였을 때 초록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따뜻한 계열이 섞였을 때 초록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블랙을 또 보라색을, 갈색을, 파란색을 섞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으로 미묘하게 어두워지는지, 제가 카메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이 훨씬 더 색을 캐치하는 능력이 높거든요, 우리 눈이. 그래서 그 눈으로 직접 종이에다가 하시면서 그 물로 또 이렇게 물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도 함께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편을 다 봐주신 분들은 정말 더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너무 지루한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이 마지막 영상으로 이 색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부러 너무 많은 색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색연필이나 이렇게 섞기 좀 어려운 조합들은 최대한 많은 색을 사시는 게 좋은데 직접 섞을 수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고, 물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한 12색 정도로 최소한의 색을 사셔서 조색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어, 충분히 자신 있어 라고 했을 때 좀 조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작품을 할 수 있게,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걸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색이 시중에 많이 너무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들을 좀 그 후에 구매하셔서 좀 더 손쉽게 쓰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색을 이해도 하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재미있는 그림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